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을 쉽고 따뜻하게 전달하는 다시온입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먼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깊이 연구하고 더 정확하고 더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를 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아직 눌러보지 않으셨다면 지금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저에게는 정말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은 제가 환자분들, 그리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선생님, 잠잘 때 어느 쪽으로 누워 자야 뇌 건강에 좋나요? 치매랑도 관련이 있나요? 처음엔 그냥 습관 문제겠지 하고 가볍게 넘기기 쉬운데 사실 이 질문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학적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저 역시 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사람이 평생 매일 하는 행동이 이렇게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구나 하는 걸 새삼 깨닫곤 합니다. 저는 의사 생활을 하면서 뇌에 쌓이는 노폐물이라는 존재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봐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조금씩 느려지고 회복 능력도 떨어집니다. 하지만 뇌는 특히 더 민감합니다. 체중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고 통증처럼 명확하게 신호를 보내지도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뇌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는 채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기억이 흐려지거나 물건을 둔 곳을 자꾸 잊어버리거나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말을 멈추는 일이 반복되면 그제서야 문제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진료실에서 셀 수 없이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의 수면 습관이 공통적으로 비슷했습니다. 잠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몸 전체를 리셋하는 가장 중요한 치료 과정이고 특히 뇌에 쌓인 찌꺼기 즉 노폐물을 청소하는 거의 유일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청소 작용이 어느 쪽으로 누워 자느냐에 따라 훨씬 원활해지기도 하고 반대로 거의 작동하지 않다가 치매 위험을 몇 배로 올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저 역시 이 사실을 처음 접했을 때는 깜짝 놀랐습니다. 의학 논문을 하루 종일 읽는 저도 설마 수면 자세 하나가 이렇게 큰 차이를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논문과 다양한 연구 결과가 거의 같은 결론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잘못된 방향으로 누워 자면 뇌 속 노폐물이 쌓이고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치매 위험을 3배 이상까지 올릴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저는 진료하면서 이런 케이스를 많이 봤습니다. 선생님, 요즘 기억력이 너무 떨어져서 걱정이에요. 하며 오시는 분들. 식습관, 운동, 약물 복용을 다 확인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마지막으로 수면 습관을 물어보면 대부분 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냥 늘 그쪽으로 누워 잡니다. 몇십 년을 그렇게 잤어요. 그 순간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그리고 자세를 바로 잡아드리면 몇 주 후 다시 오실 때는 이상하게 아침이 덜 흐릿해요. 머리가 좀 더 맑은 느낌이에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뇌는 자세에 따라 내부의 림프 시스템 흐름이 달라집니다. 즉, 노폐물을 배출하는 통로가 똑바로 펴져 있느냐, 눌려 있느냐에 따라 청소 속도가 달라지는 거죠. 이건 굉장히 단순하지만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싱크대 배수관이 반쯤 눌려 있으면 물이 아무리 세게 흘러도 잘 빠지지 않죠. 뇌도 똑같습니다. 잠자는 동안 뇌척 수액이 배수관처럼 흐르며 노폐물을 씻어내는데 이때 자세가 배수관을 눌러버리면 청소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단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어느 쪽으로 자느냐에 따라 뇌의 내일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방향은 뇌에 찌꺼기가 쌓이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느냐 하면 자세 문제는 단순히 그렇게 자면 좋다더라 수준이 아니라 실제 뇌구조 변화와 치매 발생률 증가와 직결되는 의학적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 채 수십 년 이상 같은 자세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 습관이 지금의 뇌 건강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모릅니다. 오늘은 제가 의사로서 그리고 100만 구독자를 가진 시니어 건강 채널 다시온의 운영자로서 가장 책임감을 느끼는 마음으로 이 내용을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이 지금까지 어떤 방향으로 누워 주무셨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그리고 그 습관이 뇌에 어떤 흔적을 남겼을지 떠올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의 수면 방향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방향이 뇌 청소를 가장 잘 도와주는지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적어도 치매 위험을 3배나 올리는 그 자세만큼은 오늘 밤부터 바로 고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진료하면서 수없이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평생 반복해온 행동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거의 생각해보지 않습니다. 특히 잠자는 자세는 더 그렇습니다. 그냥 편해서 이렇게 잔다라는 말 뒤에는 수십 년 동안 굳어진 습관이 있고 그 습관이 오늘의 머리맡에 그대로 쌓여있는 뇌의 노폐물 흔적과 맞닿아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핵심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누워 자야 뇌 속 찌꺼기가 덜 쌓이는가, 그리고 어떤 방향이 치매를 부르는 최악의 자세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잠을 잘 때 뇌척수액이라는 특별한 액체가 뇌를 씻어내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뇌 안쪽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노폐물들이 작은 통로를 따라 흘러나오는데 이 통로는 우리의 자세에 따라 눌리기도 하고 반대로 넓게 열리기도 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를 설명할 때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좁은 길을 흐를 때는 천천히 가고 잘 막히지만 넓은 길을 흐를 때는 거침없이 빠르게 흘러갑니다. 뇌에서도 이 원리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어느 방향이 가장 넓은 통로를 만들어줄까요? 여러 연구들을 보면 뇌척수액의 흐름이 가장 원활한 자세는 왼쪽으로 누워 자는 자세였습니다. 저는 처음 이 사실을 접했을 때 의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해부학적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심장, 위, 장기의 위치가 왼쪽 방향 수면을 도와주고 뇌척수액의 흐름을 방해하는 압력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누워 잘 때 뇌 속 노폐물이 보다 효율적으로 빠져나가고 이를 통해 아침에 머리가 맑아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반대로 오늘 주제의 핵심인 뇌에 찌꺼기가 쌓여 치매 위험을 3배나 높일 수 있는 자세는 바로 오른쪽으로만 누워 자는 습관이었습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관찰해온 수많은 케이스가 이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오른쪽 방향은 특정 혈관과 림프 통로가 압박을 조금 더 받는 구조적 특징이 있어서 장기간 같은 자세를 유지하면 뇌 안의 노폐물 배출 효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오른쪽으로 자는 것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수십 년 동안 거의 매일 같은 방향으로만 누워 자는 습관입니다. 제가 기억나는 60대 초반의 한 환자분은 늘 아침만 되면 머리가 무겁고 오후쯤 되면 멍한 느낌이 사라진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MRI와 기억력 검사 결과는 뚜렷한 질환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뇌의 특정 부위에 노폐물이 축적된 흔적이 약하게 보였습니다. 상담을 하며 생활 습관을 하나씩 확인해 보니 그분은 40년 넘게 오른쪽으로만 누워 주무셔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자세를 바꿔보시라고 말씀드렸고 2주 뒤 다시 오신 날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갑자기 머리가 덜 무겁고 막혀있던 게 뚫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그날 그분의 표정을 잊지 못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이렇게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이 참 놀라웠습니다. 이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머리가 맑아지는 변화, 기억력이 돌아오는 느낌, 아침 두통이 줄어드는 것, 이런 작은 개선들이 사실은 뇌 속에서 노폐물이 제때 빠져나간 결과입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볼 때마다 사람의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섬세하고 더 작은 영향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구나 하고 느낍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침대에서 머리 방향만 바꾸는 것보다 몸을 어느 쪽으로 눕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머리 방향은 공간에 따라 자연스럽게 달라질 수 있지만 옆으로 누울 때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는지는 순전히 내 선택과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상담 때 머리 방향 신경 쓰지 마시고 몸의 방향을 생각하세요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래야 뇌척수의 흐름의 실제 통로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이 설명을 들으시면서 나는 평생 오른쪽으로만 자왔는데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뇌는 생각보다 회복력이 뛰어납니다. 잘못된 수면 자세도 당장 오늘 밤부터 바꿀 수 있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뇌의 청소 효율에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제 환자들 중에서도 12주 만에 아침 컨디션이 달라졌다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순간이라고 하죠. 뇌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단순히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게 좋다는 수준이 아니라 왜 그 방향이 뇌를 도와주는지, 그리고 몸의 어떤 구조적 이유 때문에 치매 위험까지 바뀌는지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잠드는 순간마다 뇌를 지키는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을 다음 페이지에서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듣고 나면 지금까지는 무심코 해왔던 수면 습관이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실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조심스럽고도 진심을 담아 전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하루에도 여러 번 마주하는 순간들 때문입니다. 상담을 마치고 돌아가시는 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저분이 조금만 일찍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혹은 오늘 이 이야기가 저분 삶의 한 조각이라도 지켜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더 천천히 움직이고 더 조용하게 신호를 보냅니다. 마치 오래 써온 집의 문 힌지지가 조금씩 삐걱거리는 것처럼요. 그리고 뇌는 그 중에서도 가장 소리가 작은 기관입니다. 병이 생겨도 아프다고 외치지 않고 변해도 신호를 크게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더 진정성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뇌 건강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잠자는 방향이라는 건 너무나 사소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한 번도 돌아보지 않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저는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의 MRI를 보면서, 그리고 기억력 검사를 하면서 이 작은 습관이 정말 큰 차이를 만드는구나를 여러 번 느꼈습니다. 어떤 분들은 70대에도 머리가 번쩍번쩍합니다. 어떤 분들은 50대부터 깜빡임이 시작됩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거창한 운동도 비싼 영양제도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보다 일상의 아주 작은 습관들, 특히 하루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잠자는 자세 같은 것에서 갈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70대 중반의 남성분이 상담실에 오셨습니다. 약간은 긴장된 얼굴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안 돌아가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해도 단어가 안 나와요. 병원 오기까지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분은 말하는 내내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고 손끝은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을 볼 때면 저도 마음이 좀 조여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조심스럽고도 진심을 담아 전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하루에도 여러 번 마주하는 순간들 때문입니다. 상담을 마치고 돌아가시는 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분이 조금만 일찍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혹은 오늘 이 이야기가 저분 삶의 한 조각이라도 지켜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더 천천히 움직이고 더 조용하게 신호를 보냅니다. 마치 오래 써온 집의 문 힌지지가 조금씩 삐걱거리는 것처럼요. 그리고 뇌는 그 중에서도 가장 소리가 작은 기관입니다. 병이 생겨도 아프다고 외치지 않고 변해도 신호를 크게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더 진정성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뇌 건강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잠자는 방향이라는 건 너무나 사소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한 번도 돌아보지 않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모두 결국 나이 들고 변하는 몸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검사를 진행하고 생활 습관을 하나하나 여쭤보는 동안 저는 그분의 표정에서 혹시 나에게 무슨 병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다 보니 생활 속에서 비슷한 패턴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30년 넘게 오른쪽으로만 누워 주무셨고 뒤척이는 습관도 거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르신, 이건 고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세만 조금 바꿔도 뇌가 훨씬 편안해질 겁니다. 그분은 의외라는 듯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그 정도로 달라지나요? 그 질문에는 간절함도, 두려움도, 그리고 마지막 희망 같은 감정이 같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또렷하게, 더 천천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회복력이 좋습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마다 뇌는 스스로를 청소합니다. 그리고 그 청소가 가장 잘 되는 방향이 있습니다. 이건 노력보다 선택이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밤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정말로 한 달 뒤 다시 오셨습니다. 그날은 제 진료실 문을 열자마자 밝게 웃으며 인사를 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요즘 아침에 눈을 뜨면 머리가 맑아요. 단어가 예전처럼 딱 떠올라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사람의 뇌는 우리가 잘 돌봐주기만 하면 여전히 힘이 있고 변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요. 시니어 분들은 종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뭘 또 바꿔요.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거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부터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 뇌는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이 말은 제가 수천 명의 환자분들과 만나며 얻은 가장 확실한 결론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죄책감이나 불안감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아, 나는 아직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지금이라도 바꾸면 나아질 수 있구나. 이런 희망을 느끼셨으면 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잃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더 지혜롭게 관리할 기회가 늘어나는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작은 습관 하나만 바꾸면 뇌는 늘 우리 편이 되어줍니다. 저는 의사로 살면서 우리 몸의 구조가 얼마나 정직한지 늘 느낍니다. 몸은 이유 없이 불편함을 만들지 않고 이유 없이 편안함을 주지도 않습니다. 모든 감각과 변화는 다 원리가 있고 그 원리를 이해하면 몸이 왜 지금 이런 신호를 보내는지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쉽게 그 원리를 이해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왼쪽으로 자는 게 왜 좋은가요? 그냥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간단한 구조부터 설명드립니다. 너무 어려운 의학 용어는 쓰지 않고 직접 눈앞에 그림이 있는 듯한 방식으로 말입니다. 우리 몸은 장기들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고 제각기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치가 완전히 대칭은 아닙니다. 심장은 왼쪽에 조금 더 가깝고 위는 왼쪽에 넓게 자리하고 있으며 간은 오른쪽으로 크게 퍼져 있습니다. 즉, 우리가 왼쪽으로 누울 때는 위와 심장이 중력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으며 부담이 줄어들고 간이 위로 올라오지 않아 장기들끼리 서로 압박을 만들지 않게 됩니다. 장기가 편안하면 몸의 여러 통로들도 편안해집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뇌척수액, 뇌를 씻어내는 청소수 같은 이 액체는 우리 몸의 작은 압력차에도 굉장히 민감합니다. 마치 물길이 조금만 눌려도 흐름이 달라지는 것처럼요. 이 뇌척수액은 목 주변, 머리 뒤쪽, 그리고 뇌 깊은 곳의 길을 지나며 흐르는데 이 통로가 어느 방향으로 눌리는지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누우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그 통로가 가장 넓게 열립니다. 목과 머리 뒤쪽 구조가 자연스럽게 완만한 곡선을 만들고 그 방향으로 림프와 뇌척수액이 빠져나가는 길이 방해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누울 때 뇌 청소가 훨씬 원활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른쪽으로 누우면 목과 두개골 아래 부분이 미세하게 눌립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는 근육 힘이 거의 풀리기 때문에 작은 압력 차이도 그대로 뇌척수액의 흐름을 바꿉니다. 그 변화가 한 번은 괜찮습니다. 며칠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수년, 수십 년이 지나면 그 자리에서 노폐물이 조금씩 쌓이게 되고 결국 기억력과 판단력을 관장하는 부위의 기능을 서서히 떨어뜨립니다. 이것이 바로 오른쪽 수면 자세가 치매 위험을 높인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단번에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쌓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이것을 설명할 때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낙엽이 한 장 떨어지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한 장씩 떨어져 쌓이면 언젠가는 발목이 빠질 만큼 쌓입니다. 뇌 속 노폐물도 그와 같습니다. 오늘, 내일은 아무렇지 않지만 그 시간이 계속 반복되면 어느 순간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남습니다. 30여 년을 오른쪽으로만 잠들어 온 분들의 MRI를 보면
뇌 속 일부 부위가 아주 천천히 탁해지는 양상이 보입니다. 일반인이 보면 모를 정도로 미세한 변화지만 의사 입장에서는 이분의 뇌는 청소가 잘 안 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되돌리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 바로 수면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놀라운 점은 회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70대, 80대 어르신들도 수면 자세를 바꾸고 몇 주 지나면 아침에 머리가 덜 붓는 느낌, 하루 시작이 예전보다 가볍다, 졸음이 덜하고 집중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뇌는 아직도 우리의 편이고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도와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면 자세를 바꾸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걸 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평생 배운 글씨체를 바꾸는 것처럼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몸이 툭 튀어나오거나 잠결에 다시 원래 방향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너무나 당연한 과정입니다. 억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몸이 새로운 방향에 익숙해지는 과정일 뿐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드리는 조언은 이겁니다. 한 번에 완벽하게 바꿀 필요 없습니다. 단 10분만 왼쪽으로 잠들어 보세요. 내일은 15분, 그 다음은 20분. 몸은 그렇게 천천히 적응합니다. 이 방식으로 조금씩 늘려가면 어느 순간 왼쪽 자세가 더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되면 뇌 청소가 이루어지는 시간도 더 길어지고 뇌는 점점 더 맑아집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에서 여러분께 무조건 바꿔라라는 식의 부담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방향을 선택해보자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나이가 몇 살이든 어떤 건강 상태에 있든 뇌는 여전히 변할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믿으셔도 됩니다. 저는 그 변화를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수면 자세 이야기를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어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선생님, 베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머리 높이는 어느 정도가 좋은가요?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세만 바꾸려고 해도 베개가 맞지 않으면 금방 다시 원래 자세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몸이 편안해야 자세도 유지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도 진정성 있게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머리의 높이입니다. 잠잘 때 머리는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됩니다. 머리가 지나치게 높으면 목 뒤쪽에 신경길이 눌리게 되고 너무 낮으면 기도가 좁아져 산소 공급이 떨어집니다. 둘 다 뇌 청소에 방해가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비유합니다. 물이 높은 언덕을 넘으려면 힘이 들지만 너무 낮은 길은 물길이 흐트러집니다. 적당한 기울기가 있을 때 가장 부드럽게 흐릅니다. 뇌척수액도 그렇습니다. 편안한 기울기, 즉 목이 자연스럽게 펴지고 어깨가 들리지 않는 정도, 그 높이가 가장 좋습니다. 특히 왼쪽으로 누워 자려고 할 때는 베개가 너무 높으면 몸이 오른쪽으로 굴러가고 너무 낮으면 어깨가 눌려 답답해집니다. 이상적인 높이는 누웠을 때 코끝이 바닥과 거의 평행한 상태입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고 어깨가 굳어가기 때문에 베개가 조금만 높아도 압박을 크게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환자분들께 지금 베개가 편한가요? 라는 질문을 꼭 드립니다. 익숙함이 꼭 편안함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개 모양도 중요합니다.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폭신한 베개는 좋지 않습니다. 딱딱하면 밤새 몸이 한 자세로 고정돼 근육이 뭉치고 너무 폭신하면 머리가 가라앉아 목의 각도가 인위적으로 꺾입니다. 그럴 때 뇌척수의 흐름은 금방 방해받습니다. 저는 보통 살짝 꾹 눌렀을 때 천천히 원래대로 돌아오는 정도가 가장 좋다고 설명합니다. 무릎처럼 툭 튕기는 것도 아니고 손자국이 오래 남는 것도 아닌 아주 순한 탄성입니다. 이 정도의 쿠션이 있어야 몸의 자연스러운 곡선이 유지됩니다. 다음은 어깨의 위치입니다. 특히 왼쪽으로 누워 자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어깨가 눌려서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 누워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왼쪽으로 누울 때는 어깨가 베개 위로 조금 올라가도록 해야 합니다. 어깨가 완전히 침대에 깔려버리면 몸이 기울어지고 결국 다시 반대쪽으로 돌아눕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깨를 베개 가까이 둔다고 표현하곤 합니다. 아주 작은 차이지만 그 차이가 새벽에 자세가 바뀌는지 그대로 유지되는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무릎 사이에 작은 쿠션을 두는 것입니다. 이것도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몸의 기울기를 잡아주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무릎 사이에 쿠션이 있으면 골반이 안정되고 허리가 틀어지지 않아 왼쪽 자세가 훨씬 오래 유지됩니다. 저는 이런 작은 보조도구가 시니어 분들께 특히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몸이 예전보다 덜 유연하고 근육의 탄성이 줄어드는 만큼 안전하고 편안한 자세를 유지해주는 도구가 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잠자는 방향을 바꾸는 것은 단순한 의지가 아니라 환경을 바르게 세팅해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몸이 편해야 유지가 되고 유지가 되어야 뇌 청소가 이루어집니다. 그 청소 시간이 쌓여야 아침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이 지켜지고 치매 위험이 낮아지는 겁니다. 저는 종종 이런 질문도 받습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 70세인데 이제 와서 이런 걸 바꾸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 질문에는 조금의 체념도 있고 조금의 서글픔도 담겨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보다 포기하는 일이 더 익숙해지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진심을 담아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의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뇌는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뇌는 오늘 우리가 보내는 잠 한 시간, 자세 한 방향에 반응할 뿐입니다. 저는 이런 변화가 삶의 질까지 바꾼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한 어르신은 왼쪽 수면과 베개를 바꾼 뒤 아침에 일어나면 가슴 답답함이 줄었다고 하셨고, 또 다른 분은 새벽에 덜 깨게 되어 하루가 훨씬 안정적으로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단순히 잠을 잘 잤다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들의 뇌가 더 편안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수면 자세를 갖추기 위해선 수면 환경도 뇌의 컨디션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온도, 조명, 습도, 잠드는 시간, 이 모든 것이 뇌의 청소 시간을 바꾸게 됩니다. 저는 뇌 건강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몸이든 마음이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뇌는 더 그렇습니다. 뇌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아주 단순한 원리를 따릅니다. 편안한 잠, 적당한 빛, 몸에 맞는 환경.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뇌는 스스로를 가장 잘 회복합니다. 먼저 온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잠을 잘 때 가장 적당한 온도는 1820도입니다. 처음 들으면 다소 낮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뇌는 시원한 온도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쉬고 청소를 시작합니다. 더운 온도에서는 몸이 자꾸 깨어나고 깊은 잠에 들지 못해 뇌척수액의 흐름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덥지 않게 가볍게 덮고 주무세요라고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수면의 질이 달라지고 새벽에 덜 깨게 됩니다. 두 번째는 조명입니다. 빛은 생각보다 뇌에 강하게 작용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작은 불빛도 잠을 방해합니다. 침대 옆 전등, TV의 잔광, 스마트폰의 불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뇌는 어두워야 쉼을 시작합니다. 빛이 남아있으면 뇌는 낮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잠들기 1시간 전에는 밝은 조명을 끄고 따뜻한 색의 약한 불빛만 남기면 뇌가 훨씬 부드럽게 수면 모드로 들어갑니다. 시니어 분들 중 새벽에 자꾸 깨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잠드는 환경의 빛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습관입니다. 잠을 잘 자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잠들기 전 몸과 마음을 천천히 가라앉히는 시간을 갖는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것을 뇌에게 보내는 하루의 마지막 신호라고 설명합니다. 따뜻한 물 한 컵, 가벼운 스트레칭, 스마트폰 멀리 두기. 아주 작은 행동 같지만 뇌는 이런 습관을 통해 이제 청소를 시작해야겠구나 하고 준비를 갖춥니다. 이때 왼쪽으로 누워 잠들면 뇌는 가장 자연스럽고 편안한 상태에서 청소를 시작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릴 때마다 늘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변화는 빠를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오래 갈수록 좋은 것입니다.
어제까지 오른쪽으로만 자던 분이 오늘 갑자기 왼쪽으로 완벽히 자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5분만 왼쪽으로 비스듬히 누워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몸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10분, 20분, 그리고 어느 순간 1시간 이상도 자연스럽게 유지됩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가 쌓일 때 뇌 속 노폐물의 흐름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한 번은 80대 초반의 할머니 한 분이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힘없이 들어오시더니 2달 뒤 다시 오실 때는 얼굴이 한층 밝아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왼쪽으로 자는 게 처음엔 너무 어색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아침이 덜 흐릿하고 예전처럼 이름이 금방 떠올라요.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실 때 저는 같은 메시지를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뇌는 지금도 변할 수 있다. 저는 이 영상에서 여러분께 걱정을 드리기 위해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다. 지금이라도 좋아질 수 있다. 이 사실을 꼭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30년, 40년을 이쪽으로만 자서 이제는 바꾸기 힘들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조용히 웃으며 답합니다. 그 30년 중에서 오늘 밤이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밤의 잠 한 번이 내일의 기억력과 모레의 건강을 조금씩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더 건강한 내일을 바라며 살아갑니다. 더 또렷한 기억, 더 편안한 아침, 더 안정된 하루. 그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잠자기 전 조용히 등을 왼쪽으로 기울이는 그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그 선택은 여러분의 뇌에 오늘보다 더 넓은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밤부터 왼쪽으로 한번 누워볼까? 라는 작은 시도를 하신다면 저는 의사로서 또 시니어 건강을 함께 걷는 동반자로서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한 번이 더 많은 분들의 뇌 건강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내일 아침이 오늘보다 더 맑고 더 편안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온이었습니다.